페츠르부르크를 떠날 때에 우론스키는 모르스카야 거리에 있는 큰 저택을 자기 친구이자 가까운 동료인 빼뜨르찌기에게 맡기고 갔었다. 빼뜨리찌기는 젊은 중이로서 별로 가문이 좋은 것도 아니요, 또 부유한 축이 못 될 뿐만 아니라 빚만 잔뜩 걸머쥐고 다니며 밤이면 의뢰 곤드레 만드레 취해 있기 마련이고, 게다가 별의별 망측하고도 추잡한 사건을 저질러서는 밤낮 영창에만 드나드는 사나이였지만, 그러면서도 동료들이나 상부로부터는 퍽 귀여움을 받고 있었다. 12시가 가까워 정거장으로부터 자기 집에 당도한 우론스키는 주차장 곁에 낯익은 상마차가 서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초인종을 누르자 문 안에서 남자들의 껄껄대는 웃음소리, 종알거리는 여자의 목소리와 함께 어느 악당놈 팽이거든 아예 들어놓칠랑 말게 하는 빼뜨려찍기의 고함 소리가 흘러나왔다. 우론스키는 종들에게 자기가 왔단 말을 말라고 일러놓고는 슬그머니 곁방으로 들어갔다. 빼뜨려찍기와 친밀한 사이인 쉴돈 남작 부인이 눈부신 연보라색 공단 의상에 발그레 상기한 블론드의 얼굴을 빛내면서 까나리아 새처럼 온 방안이 떠들썩하게 파리식 말씨로 종알종알 짓걸어대며 원탁 앞에 앉아서 커피를 끓이고 있었다. 외투를 입은 빼뜨레치기와 방금 퇴근한 길인 듯 정복을 갖춘 기병대위 까메롭스키가 그 여자를 둘러싸고 앉아 있었다. 여, 우론스키! 하고 덜커덩 의자를 밀어던지면서 후닥 뛰쳐 일어나며 빼뜨리찌기는 환성을 올렸다. 주인 나으리께서 왕림하셨군. 자, 남작부인, 새 주전자에서 커피를 따라드리오. 참 뜻밖인걸. 어떤가 이 사람? 자네 서재의 장식이 그럴듯하지? 남작부인을 가리키며 그가 한 말이었다. 자네들은 물론 피차 구면이었지. 그야 말할 게 있나? 싱글싱글 유쾌한 웃음을 띄우고 남작부인의 조그마한 손을 쥐면서 우론스키는 말하였다. 구면이고 말고 오랜 친구인걸. 아유, 인제 돌아오셨군요. 하고 남작부인이 말하였다. 그럼 전 가봐야겠어요. 아이, 제가 있어 방해가 된다면 전 곧 실례하겠어요. 원, 천만에. 부인께서 계신 곳이라면 어디나 부인 댁과 다름없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우론스키는 대꾸하고는 잘 있었나, 까메롭스키? 하고 쌀쌀한 태도로 까메롭스키의 손을 쥐면서 한마디 보태었다. 당신이야 생전에 그런 재치 있는 말씀은 하실 줄 모르죠. 하고 남작부인은 빼뜨리 찢기를 쳐다보았다. 아니, 못하긴 왜요? 식사 후엔 나도 못지않게 멋들어진 말을 할 수 있어. 그까짓 식사 후에야 행차 뒤 나발이죠 뭐. 자, 그럼 내 커피를 드릴 테니 가서 세수도 하시고 차비를 하세요. 이렇게 말하고는 남작 부인은 다시 주저앉아 부산스레 새 커피 주전자에 나스를 돌리며 피에르, 커피를 줘요. 하고 빼뜨리 찢기를 향하여 말하였다. 그 여자는 빼뜨리 찢기라는 그의 이름을 약해서 이렇게 피에르라는 애칭으로 부르면서 그와의 관계를 숨기려 하지 않는 것이었다. 내가 넣을게요. 못쓰게 만들려고. 아니에요. 염려 마시라니까요. 근데 참 부인은 어떻게 됐어요? 하고 남작 부인은 동무와 이야기를 하던 우론스키와 말을 가로채며 우론스키의 말을 가로채며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불쑥 물었다. 우린 여기서 당신이 결혼을 하신 것으로 아주 치부해버렸는데요. 그래, 부인을 데려오셨나요? 아닙니다, 남작 부인. 나야 워낙 집시로 태어난 사람이니 죽는 날까지 집시 신세죠. 차라리 좋죠. 좋고 말고요. 손을 이리 주세요. 그러면서 남작 부인은 우론스키의 손을 놓지 않고 롱짓거리를 섞어가며 요즘의 자기 생활 계획을 이야기하기도 하며 그의 의견을 묻기 시작하였다. 그 사람은 아무리 해도 리온을 승낙하지 않는군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 사람이란 것은 그 여자의 남편이었다. 지금 난 재판을 걸까 해요. 당신 의견은 어때요? 까메롭스키, 커피를 잘 봐요. 막 끓어 넘잖아요. 내가 일이 바빠 그런 걸 번연히 보시면서도. 그럼요. 난 재판을 걸겠어요. 난 꼭 자기 재산이 필요하니까요.
글쎄, 이런 어이없는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무어 내가 행실이 나쁘다나요? 하고 경멸해천 어조로 말했다. 그래 그걸 구실 삼아 내 재산을 지가 차지하자는 거죠. 우론스키는 이 예쁘장한 여자의 수다스런 이야기를 재미있게 듣고 앉아서 가끔 맞장구를 치기도 하고 농담도 진담도 아닌 충고를 주기도 하고 요컨대 이런 종류의 여자들을 대할 때 언제나 취하는 그런 익숙한 태도로 곧 돌아갔다. 빼제르부르크의 그의 세계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전혀 상반되는 두 가지 종류로 나뉘어져 있었다. 그 하나는 저급한 종류에 속하는 야비하고도 우매하며 또 무엇보다도 가소롭기 짝없는 어리석은 인간들로서 남편은 정식 결혼한 여자만을 데리고 살아야 하고 처녀는 순진하고 부인은 부끄러움을 타야 하고 남자는 사내답게 씩씩하고 절도 있고 굳건해야 하고 자녀의 양육과 생계는 의뢰해야 하며 빚은 어김없이 갚아야 하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오만 가지 부질없는 일들을 고지곳대로 믿고 있는 그런 위인들이었다. 요컨대 그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어리석기 짝없는 그런 종류의 인간들이었다. 그러나 다른 종류의 진짜 배기 인간들, 그들 자신은 모두 이 부류에 속하였다. 있었으니 이들의 세계에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아한 몸가짐과 아름다운 용모, 관대한 마음과 대담하고 쾌활한 성격이었으며 사람이란 낯을 불킴이 없이 온갖 정열에 몸을 맡기며 그 외의 모든 것을 일소에 붙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우론스키는 모스크바에서 받은 전혀 다른 세계의 인상이 아직 머리에 남아있는지라 첫 순간에는 어안이 벙벙하였지만 인차 헌구두에 발을 들이밀듯 예전에 유쾌하고도 흥겨운 자기 세계로 이끌려 들어가는 것이었다. 커피는 끝내 제대로 되지 않고 방한 사람들에게 끓는 물을 휘뿌리며 몽땅 넘어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이 좌숙에 필요하던 그런 작용을 하였다. 즉 값진 양탄자와 남자 부인의 의상을 커피투성이로 만들어 왁작 한바탕 웃고 떠들어댈 구실이 생겼던 것이다. 자, 이젠 정말 실례하겠어요. 그러다간 당신이 끝내 세수를 못하실 테니까요. 아무렴 나 때문에 그래서야 되겠어요. 불결이란 건 점잖은 사람치고 제일 큰 죄악인걸요. 그럼 당신은 칼로 목을 따버리는 게 제일 상책이란 말씀이시죠?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귀여운 손이 될수록 주인의 입술 가까이 닿도록 말이오. 주인께서 당신 손에 입을 맞추실 게입니다. 그럼 만사는 순조로이 끝나는 판이죠. 하고 우론스키는 대꾸하였다. 그럼 오늘 밤 프랑스 극장에서 다시. 이렇게 한마디 남기고는 옷자락 스치는 소리도 요란하게 그 여자는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까메롭스키도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러자 우론스키는 그가 물러가기를 기다리지도 않고 먼저 손을 내밀어 악수를 하고는 화장실로 향하였다. 그가 세수를 하는 동안 빼뜨리 찢기는 우론스키의 출발 후 자기 일신상에 생긴 변화를 대충 이야기해 주었다. 돈은 한 푼도 없는데 부치는 돈도 못 주겠다. 빚도 갚아줄 수 없노라 딱 잡아떼는가 하면 한 양복점 주인은 고소를 하느니 어쩌니 야단이고 다른 양복점에서도 기어이 고소를 하겠다고 일러대는 형편이었다. 연대장은 선언하기를 만약 앞으로도 이런 추태가 계속된다면 부득불 제대시켜야겠다고 하였다. 저 남작 부인도 이제는 스디슨 무처럼 진절머리가 날 지경인데 무엇보다도 귀찮은 것은 자꾸만 돈을 가져다 주려 하는 그것이었다. 그런데 여기 아주 매력있는 계집이 하나 있다네. 내 차차 자네한테도 구경시켜 주겠네만 참 기막힌 미인이야. 동양적인 엄숙한 스타일이지. 여종 레베카의 장르를 방불케 하는. 베르크 쉐브하고도 어제 대판 싸움을 하고 말았네. 리페임을 보냈네 어쩌네 흰소리는 치더라만 그야 뻔한 일이지. 제가 결투가 다 무언가 말뿐이지. 요컨대 만사는 아주 유쾌하고 재미있게 되어가고 있네. 이렇게 한바탕 사정 이야기를 하고 나서 빼뜨리치기는 친구에게 자기 처지에 자세한 내막을 파고들 겨를을 주지 않고 뒤이어 여러가지 재미있는 새 소식들을 늘어놓기 시작하였다.
3년이나 살아온 자기 숙소의 낯익은 분위기 속에서 그만 못지않게 친숙한 빼뜨리치기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론스키는 자기 몸에 푹 뺀 안일한 빼찌르부르크 생활에 다시 돌아온 듯한 일종의 쾌감을 느꼈다. 아니, 그럴 리가 있나? 불그레한 건강해 보이는 목덜미에 좌악장 물을 끼얹던 그는 세면대의 빼다를 놓으며 부르짖었다. 그럴 리가 있나? 로라가 밀레예브와 정분이 나서 빼르찡고브를 버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부르짖는 것이었다. 그래, 그자는 여직 그 모양으로 멍텅구리처럼 벌쭉거리고 다니나? 그건 그렇고 부줄루코브는 요새 어떤가? 참, 부줄루코브가 톡톡히 망신을 했다네.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거리여 하고 빼뜨리치기가 큰 소리를 쳤다. 그 친구 무도회라면 어떤 무도회건 기어드는 자 아닌가? 그래, 궁정에서 열리는 무도회엔 단 한 번도 빠지는 법이 없거든. 그 친구가 접대 있은 대무도회에 새 철관물을 쓰고 출동하더라네. 근데 참 자네, 새로 제정된 그 철관물을 구경했나? 예전 것보다는 퍽 가볍고 아주 좋은 거야. 그래, 그 친구가 그걸 쓰고 이렇게 서 있단 말이지. 가만, 내 말을 좀 듣게나. 듣네 들어. 거칠은 타월로 몸을 문지르며 우론스키는 대꾸하였다. 때마침 대공부인께서 어떤 대사와 같이 곁을 지나가더랬는데 일이 꼬일 때라 새 철관모 이야기가 화제거리에 올랐더란 말이네. 그래, 대공부인께선 그 철관모를 그 대사에게 구경시켜줄 생각이 나지 않았겠나. 그런데 얼핏 보니 우리 친애하는 부줄루코브가 거기 서 있거든. 페트리치키는 그가 철관모를 쓰고 서 있는 모양을 흉내내 보였다. 대공부인께서 그 철관모를 좀 보여달라고 청하셨지. 근데 친구가 벗어 주어야지. 아니, 어쩔 작정이냐고 모두 눈짓 고갯짓을 해보이고 낯색이 달라져서 어서 드리라 고 하며 안달아들 하는데 그래도 벗지를 않고 돌부처처럼 선자리에 굳어져서 숨도 못 쉬고 말이지. 그 꼴을 좀 상상해보게나. 그러자 한 작자가 그자 이름이 무엇라더라? 나서더니만 그 친구 머리에 철관물을 막 잡아벗기려 들지 않겠나. 이쪽에선 빼앗기지 않으려고 버티지. 그러나 끝내 억지로 벗겨가지고 대공부인 앞에 바쳤단 말이지. 이게 새로 제정한 것이랍니다 하고 대공부인께서 말씀하면서 그걸 뒤집어 보이자 글쎄 이런 편이 어디에 있겠나. 거기서 참배여 과자여 한 것들이 와르르 쏟아져 나오는데 과자가 두근이나 됐다네. 남몰래 슬쩍 집어넣었던 게지. 친구도 참. 우론스키는 배를 끌어안고 한바탕 웃어댔다. 그리고 후에도 그는 퍼그나 오랫동안 이미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도 문득 철관모 일건을 상기하고는 빈틈없는 든든한 이빨을 드러내 보이며 웃음보를 터뜨리는 것이었다. 여러가지 새 소식을 귀에 듣고 나서 우론스키는 하인의 손을 빌어 군복을 갈아입고 부대에 출두할 차비를 하였다. 출두가 끝나는 차로 그는 형과 베시의 집에 들리고 그 밖에 안나를 만날 수 있는 사교계에 드나드는 첫 시작으로 몇 군데 더 방문하기로 작정하였다. 이리하여 그는 빼째르부르크에서 평소에 그러한 것처럼 밤늦도록 돌아가지 않을 양으로 집을 나섰다.